노동 판례 백선 54. 도급과 파견의 구별 기준. 대법원 2010년 7월 22일 선고 2008-24367 판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 판정 취소. 김영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글입니다. 1. 사실관계. 원청회사 Y의 사내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X1과 X2는 장기간 무단 결근, 작업 장소 무단 이탈 등의 사유로 사내 협력업체로부터 해고되었다. X들은 원청업체 Y와 사내 협력업체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였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원청업체 Y는 X들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구제 신청을 각하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기각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 2심에서도 패소, 그리고 대법원에 상고하게 되었다. 원심과 대법원 판결에서 부당해고에 대해 인정한 중요 사실관계는 이렇다. 1. 원고 X들은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의장 공정, 즉 차체의 실내외 의장 부품을 장착하고 엔진, 트랜스미션 등의 유니트를 조립하며 전장 부품과 배선, 배관 작업을 하는 공정에 종사했다는 점. 2. X들은 컨베이어 벨트 좌우에 원청회사 Y의 직영 근로자들과 혼재 배치되어 Y 회사 소유의 시설 및 부품을 사용하여 일했고, 사내 협력업체의 고유 기술이나 자본이 투입된 바는 없었다는 점. 3. 원청회사 Y는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 배치권과 변경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고, X들을 직접 지시했다는 점. 4. 원청회사 Y가 X들의 업무시간, 휴게시간, 연장 및 야간 근로, 교대제 운영 등을 결정하였고, 정규 근로자의 결혼 시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대체하도록 했다는 점. 5. 원청회사 Y가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근태 상황, 인원 현황 등을 파악하고 관리했다는 점 등이다. X들은 사내 협력업체와의 근로계약은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일 뿐이고, 원청회사 Y에게 직접적인 근로를 제공해왔으므로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고, 그런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Y와 사내 협력업체 사이의 업무 도급 계약은 위장 도급으로서 그 실질은 근로자 파견 계약이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했기 때문에 직접 고용으로 간주되어 Y가 X들의 사용자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원청회사 Y는 X들을 자신들이 고용한 사실이 없으며 파견법상의 파견근로 관계가 아니므로 직접 고용간주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2. 판결의 내용. 원심에서는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의 성립과 파견 관계의 성립을 부정하였고, 파견법상의 규정들은 위법한 근로자 파견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직접 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내 협력업체들이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상실했다고 볼 정도로 그 존재가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여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 판결을 수용하였다. 그러나 파견 관계의 성립과 직접 고용간주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취하였는데, X들은 Y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Y로부터 직접 노무지휘를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고, 직접 고용간주 규정이 적법한 파견에만 적용된다고 축소 해석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어 불법 파견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X들과 Y 사이에는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하고 2년을 초과하여 파견 사용을 했으므로 불법 파견이 되고, 직접 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되어 둘 사이에는 직접적 고용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파기환송된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원청회사 Y는 다시 상고를 하였고, 구파견법상의 직접 고용간주 규정에 대해서는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 소원을 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2016년에 기각하였다. 3. 해설. 1. 대상 판결의 쟁점과 의의. 이 판결의 쟁점은 세 가지이다. 1.
X들과 원청 회사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에 의한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가? 2.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하는가? 3. 근로자 파견 관계에 해당된다면 불법 파견에 대해 직접 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되는가의 여부이다. 첫 번째 쟁점은 앞서 노동 판례 100선 52번째에서 강성태 교수님의 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기억 안 나신다고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려면 사내 협력업체가 단순한 노무대행 기관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사업주로서의 독립성과 독자성이 없어야 하는데 독자성과 독립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결을 수용하였다. 세 번째 쟁점은 이미 2008년의 예스코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파견법을 불법 파견의 경우에도 적용했기 때문에 그 법리가 여기서도 적용된다. 따라서 핵심 쟁점은 두 번째인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하는가이다. 즉, 이 사안이 파견인지 도급인지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이 판결은 파견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제조업 직접 생산 공장 업무에 종사한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를 원청회사의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의미가 있고 원청회사에게 직접 고용의 위험을 부과하여 불법 파견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도 있다. 이 파견과 도급 구별의 일반적 기준. 파견법이 여러 가지 규제를 하다 보니 원청은 도급의 형태를 취하면서도 실제로는 파견을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순수한 민법상의 도급 계약이 파견법의 적용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 도급과 파견의 가장 중요한 구별 기준은 노무를 제공받는 원청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지시권을 행사하는가의 여부이다. 이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하위 기준들을 설정하여 개별 사례 상황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한다. 그런데 도급에서도 일의 완성과 도급 목적 달성의 범위에서 지시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정도의 문제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보니 도급과 파견의 구별은 더욱 어려워진다. 그렇다고 일반적 기준을 포기하면 결국 판사 개개인의 자의적이고 불안정한 판결을 가져오므로 어느 정도의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은 필요하다. 지시권의 행사를 드러내주는 하위 기준으로는 작업 배치 및 변경 결정권, 업무 지시권과 감독권, 근태관리권과 징계권,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권, 근로시간 결정권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판결에서는 도급과 파견의 구별을 위한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내세우지 않고 하위 기준을 전제로 하여 지시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였다. 아마도 교수님은 상위 기준이 없다 보니 하위 기준들만 가지고 판단하다 보면 개별 사안의 특수한 형태마다 적용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3. 사안에서 도급과 파견의 구별을 위한 노무급부 지시권 행사 여부. 대법원은 파견과 도급을 구별하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기준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그 배후에 그런 기준들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대법원이 지시권 행사가 있었다고 본 근거로는 1. 컨베이어 벨트 좌우에 원청 회사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과 혼재되어 작업을 수행했다는 점, 즉 직영 근로자와 동등한 업무 수행 여부. 2. Y가 제공하는 부품을 가지고 Y가 작성한 작업지시서에 따라 작업을 했다는 업무지시 감독권. 3. Y가 X들에게 직접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하거나 현장 대리인을 통해 어쨌든 자신의 지시를 했다는 점. 4. Y가 하청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출퇴근 시간, 휴게 시간, 연장 야간 근로 등을 결정했다는 근로시간 결정권의 문제. 5. 협력업체를 통해 근태 상황, 인력 상황 등을 파악 관리한 근태 관리권과 평가권 등이다. 이를 기초로 향후 파견과 도급의 구별을 위한 일반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평가. 이 판결은 파견 관계를 인정하고 직접 고용 관계를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다. 이 판결을 통하여 파견 근로자가 원청 회사의 직영 근로자가 될 길이 열려
파견 근로자 보호에 중요한 변곡점을 이루었다. 동시에 원청 회사에게는 직접 고용 간주 규정의 적용을 통해 불법 파견을 하지 않도록 심리적 압박을 가하였다. 비록 파견과 도급의 구별을 위한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은 세우지 않았지만 지시권 행사를 인정한 사실관계에는 일반적 기준이 투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판결들이 점차 증가하면서 파견과 도급의 구별에 대한 판례법이 형성되고 파견과 도급의 구별을 위한 입법의 초석을 놓는 계기가 되리라고 본다. 그러나 외부 노동력 활용이 점차 확산되는 상황에서 노무급부 지시권의 행사 기준만으로는 파견과 도급의 구별을 온전히 할 수 없다고 본다. 원청 회사에게 도급 목적을 위한 일정한 범위에서 지시권이 행사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구체적 사안에서 노무급부 지시권인지 도급 목적의 지시권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결국 법원의 장래 과제라고 본다. 많은 기업들이 효율화나 비용 절감을 위해 도급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도급과 파견의 구별 문제는 갈수록 이슈가 많아지는 부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기가 불가능하다 보니 실무에서도 제대로 법을 지키면서 대응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영역이 바로 도급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판결의 의의에 대해서만 주로 말씀하시고 향후에 어떤 기준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구체적인 얘기는 교수님도 피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